나는 말투 목소리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한다. 회의하는데 왜 내 말은 귓등으로 들을까요? 그게 다 장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포인트는 안녕하세요. 말이 술술 나오게 도와주는 말술사 이형숙입니다. 말하기 전문교육원 말이 술술의 대표이고요. 베스트셀러 말투 때문이야 작가이자 12년차 프리랜서 아나운서입니다. 그런데요,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요 오해하세요. 이 사람 원래부터 말 잘하는 거 아니야? 아닙니다. 저는 아주 어린 시절에는 무대 공포증도 있었고요. 또 사람들 앞에서 발표회라고 하면 개미처럼 막 작아지는 목소리 내는 그런 친구들 아시죠? 그런 친구였고 또 사투리에 대한 스스로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습니다.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냐고 궁금해 하시는데요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물물교환이었어요. 제가 그냥 길 가는 사람 붙잡고요. 저랑 이 물건 같이 한번 바꾸실래요? 하고 계속 설득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티셔츠를 계속 설득해가지고 나중엔 7일 후에 용달차 한 대로 바꿨던 적이 있습니다. 여러분 믿겨지세요? 말하기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.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바꿔놨어요. 마치 이 캄캄한 동굴 같다고 할까요? 동굴 성격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마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. 야생동물이 상처 입으면은 깊은 동굴로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휴식하면서 회복한다. 이럴 때는 당연히 동굴의 기능이 좋죠. 좋은 기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조금 상처받았다고 또 동굴로 들어가고 회피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인간관계를 맺기가 정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. 이런 분들은 좀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죠. 목소리 크기 자체도 작고요. 말끝도 좀 흐리고요. 목소리가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게 좀 호감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누군가에게 호감이야 라고 느낄 때 상대방이 나를 배려해주면 그런 걸 느껴요. 자,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목소리 크기가 너무 작다.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듣고는 싶으니까 계속 귀를 막 기울여요. 그런데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작으면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제가 이거 실제 경험해 봤는데 저희 수강생분 중에서 카페에서 같이 차를 마셨는데 그 카페의 음악 소리 있죠. 거기에 소리가 아예 묻혀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애먹었던 적이 있습니다. 또 말끝도 흐리게 되면 이게 아무리 좋은 내용의 말이라고 해도 약간 좀 미심쩍어져요. 예를 들면 베스트셀러 된 거 축하합니다 하고 말끝이 흐리면 축하한다는 거야? 안 한다는 거야? 하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. 한마디로 끌림이 있는 목소리예요. 정말 확확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에요.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왜 웃음이 전염된다 라고 하죠. 막 기분 좋게 웃고 있으면 나도 옆에서 덩달아 웃게 돼요. 반대로 누군가 좀 울적하게 있으면 덩달아 내 기분도 그렇게 좋지 않게 됩니다. 그러니까 즉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전염성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상대방이 계속 웃으면서 얘기해주고 하면 같이 많이 웃게 되고 이 사람이랑 있으니까 되게 즐겁네. 다음에 또 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. 실제로 그런 분들은요, 목소리뿐만이 아니라 칭찬도 잘하시고 인정도 잘해주시고 또 존중의 자세가 깔려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더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아니에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미처럼 작은 목소리를 낼 때도 있었고 목소리 자체에도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. 그래서 어떤 날은 연예인이 너무 예쁘니까 그 연예인 목소리를 흉내낸다든지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저랑 안 어울리는 거예요. 이것도 내 목소리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한 대학교쯤에 스스로 인지를 하면서 목소리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잘 몰랐구나, 좀 바꿔야겠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배우고 차곡차곡 바꿔갔죠. 그런데 참 바꿔보니까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. 이게 결과적으로는 바뀌었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있었던 진짜 내 목소리였다는 거, 저는 그걸 찾았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
히 발성법이에요. 히 약간 바보 같긴 한데 웃음을 주는 발성법인데요. 자, 눈동자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뚜뚜뚜뚜뚜뚜뚜 내려가서 이쪽 부분에 입꼬리가 하고 위치하는 거예요. 그 다음 이 눈동자도 같이 웃어주시는 거예요. 이 발음이 히 발음이에요. 히히히 할 때 그 히 발음이에요. 그래서 숨을 많이 마신 다음에 한 10초 동안 히를 해주는데요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숨 마시고 자, 이렇게 히를 하게 되면 히를 하면서 여기 웃음 근육이 굳게 돼요.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. 그럼 음성도 기분 좋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. 자, 이 방법 좋으니까 아침에 화장실에서 세수하실 때 거울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히 붙여 놓으시고 그거 보시면서 해보시면 정말 내 기분도 좋아지실 거예요. 한마디로 이게 목소리 바뀌면 왜 쉬워지느냐, 느낌인 거예요. 목소리는 느낌. 자,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요, A나 B 중에 선택을 할 때 이론적으로 이런 걸 따져요. 뭐 이런 게 더 좋고 저런 게 더 조건이 좋고. 자, 물론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인 생각만으로 선택을 하진 않아요. 감성, 뭔가 기분이 좋고 왠지 이걸 하면 잘 될 것만 같고 그런 느낌을 줄 때 우리는 같이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.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, 여러분께. 제가 금괴를 한번 선물해 드릴 거예요. 금괴, 진짜 금. 네, 1번 검정색 비닐봉지에다가 금괴를 훅 넣어가지고 여기요 드리는 거랑 2번 고급 자개함에다가 금괴를 넣어서 이렇게 드립니다. 피디님 어느 쪽의 걸 선택하시겠어요? 당연히 고급. 그쵸. 네, 고급 자개함. 자,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. 그죠? 이게 더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. 왠지 그 금괴라는 가치에도 걸맞아요. 그런데 만약에 제가 비닐봉지로 드렸어요. 그럼 기분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? 수상하죠. 네, 수상하죠. 그리고 이거 뭐지? 검정 비닐봉지 준 거면 이거 뭐 가짜 아닌가?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. 이거예요, 바로. 금괴는 말의 내용입니다. 뭐 주장, 근거, 설득하는 자료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금괴라고 할 수가 있고요. 포장지는 목소리, 말투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어울리는 것으로 말을 해 주었을 때 그 가치가 더 잘 전달되더라라는 겁니다. 이거는 증명이 된 거예요. 제가 이번에 그 책이 잘 됐잖아요.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 책이 잘 되기까지 좋은 출판사를 만나는 게 작가 입장에선 정말 중요했어요. 그래서 저는 여러 출판사의 편집자님들과 미팅을 했단 말이에요. 자, 그런데 A 편집자님과는 이야기를 나눌수록 뭔가 이 책이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근데 재밌는 건 조건은 비슷했어요. 출판사에서 주는 조건은 비슷했는데 여기는 좀 왠지 잘 안 될 것 같아. 그런데 제가 선택한 출판사의 편집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는 왠지 느낌이 좋다. 이분하고 하면 잘 될 것만 같다 했는데 실제로 잘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. 실제 제가 했던 방법이에요. 그때 MBC 7일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해서 미션 수행을 한 건데요. 실제 제작진분들도 우리 PD님처럼 궁금하셨나 봐요. 이 사람이 어떻게 물건을 바꿀 수 있을까? 그래서 저한테 뭐 바꾸라고 한 줄 아세요? 이거 꿈틀꿈틀거리는 거. 산낙지. 산낙지를 진짜 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. 이런 어항 같은 데다가 넣어서 이거를 지금 바꿔보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당황했지만 5초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. 이 살아있는 산낙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겠습니다. 그것은 바로 청도 소싸움 대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가 시름시름 앓다가도 이 살아있는 산낙지만 먹으면은 원기 충전이 된다고 해요. 그래서 소싸움 대회 나가기 전에 소를 보양을 한다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를 먹이는 걸로 아는데, 이걸 딱 주면서 게다가 방송국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이 승리의 기운이 있을 거다라는 멘트로 계속 설득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설득력은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,
무슨 말 듣고 싶을까? 어떤 거를 좀 꺼려 할까? 여러 가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바꾸시면 됩니다. 이런 걸로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. 예컨대 나는 말투 목소리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을 안 한다. 예를 들면 내 직업은 교사인데 학생들 앞에 아무리 말을 해도 집중을 안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왜 저 선생님한테는 집중을 할까? 이건 마찬가지로 직장인들도 똑같아요.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왜 내 건 잘 안 들을까요? 회의하는데 왜 내 말은 귀등으로 들을까요? 자, 이런 이야기들인데 그게 다 전달력 있는 말투를 장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예를 들어 밋밋하게 이야기를 한다고 치면은 뉴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도 밋밋하게 뉴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 잘 안 봐요. 돌리겠죠. 천을 돌아가겠죠. 그런데 좀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. 정말에다 강조를 한다면 뉴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강조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시면은 훨씬 더 집중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. 강조를 따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요. 저도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은 그런 말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흔한 웅변 학원조차 다녀본 적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사람은 원래 날 때부터 저런가 봐 하고 나는 날 때부터 그렇지 않으니까 난 어쩔 수 없나 봐라고 오해하며 살았던 거죠. 결국에 내 목소리를 알아야 해요. 그러니까 이걸 달리 말하면 웃기긴 한데 당신이 무슨 꽃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랑 똑같아요. 자, 한번 보세요. 꽃은요 제비꽃 예쁘죠. 장미꽃, 백합, 들국화 각각 다 예뻐요. 그죠? 이제 그 안에서 그냥 각자의 취향이 있을 뿐이죠. 자, 목소리라는 것도 우리 이 손가락의 지문처럼 다 그냥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각각 예쁜 꽃처럼. 그래서 내가 어떤 꽃인지를 알면 그 나의 장점, 목소리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조금 더 보완을 하면서 이 나의 나다운 목소리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실제 우리가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가 많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기능에 보면 녹음하기 기능이 있어요. 전화를 하면서 녹음하는 기능. 그러면 내가 상대방이랑 통화하면서 내 목소리가 어떤지 다 녹음이 되죠. 그걸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. 약간 이게 손발이 오그라들 수는 있어요. 이것이 나의 목소리라니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 책 말투 때문이야의 페이지 아마 23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그 전달력 체크리스트 문항을 실어놨어요. 내 목소리가 어떤지 듣고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. 그러면 내 장점은 이거고 보완할 점은 이거구나 라는 걸 빠르게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. 뉴사이드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